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은 양자 주식들이 많이 하락했는데 하락한 이유와 더불어서 반등이 언제쯤 일어날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백악관 자료인데 여기 보시게 된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 자체가 크로즈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빌리언 달러를 갖다가 딜을 갖다가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딜을 해서 거래를 해서 성사시켰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호주 정부 자체는 6개월 동안 핵심 건물 프로젝트에 한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이 프로젝트에서 회수 가능한 자원의 가치가 한 530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는 그런 입장이죠. 히토리 같은 것들. 자,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나사와 호주 우주국이 있죠. 이런 민간 우주라든지 항공 협력 강화를 위해서 기본 협정에 서명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한 미국과 호주는 AI, 양자 및 기타 중요 기술에 대해서 협력과 투자를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양자 기술의 법률 협정을 갖다가 개발하고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지금 광물 거기 30억 정도 투자한다. 그 다음 우주 있죠. 우주, 광물, 우주, 양자, AI. 자, 요런 쪽에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입장들을 보면서 회사들을 갖다가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양자 주식들 하락된 모습을 본다면 가장 많이 하락했던 폭이 많은 것이 QBTS, 즉 말해서 D웨이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겠죠. 걔가 10.25%, 즉 말해서 얘가 지금 하락을 주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리게티가 6.62%, 자, 그 다음에 일단은 퀀텀 컴퓨팅이 5.73, 그 다음 아이온큐가 4.77, 자, 그 다음 RKC 4.65, 그 다음에 실스큐 이런 것들이 2.85로서 조금 영향력이 덜 받았죠. 그래서 하락을 주도했던 애는 D웨이브였다. 그럼 D웨이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러셀이죠. 러셀이 지금 이제 1.95%로서 거의 2% 가까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양자 주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엇박자가 났다는 거죠. 보통 중소형주는 러셀이 가면은 같이 가고 러셀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그러는 게 정상인데 지금 모습에서는 아무래도 러셀 자체가 이렇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떨어졌다는 것은 양자 쪽에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너무 많이 올라왔거나 약간의 무슨 악재가 있거나, 자,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D웨이브 소식을 하나 보시게 되면 자본구조의 관소라든지 500만 건의 워런트를 상환 추진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렇게 발표에 따라서 올려 레프리장에서는 한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워런트가 모두 행사된다.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720만 주의 주가가 다시금 발행이 되겠죠. 자, 주식이 발행된다는 말은 주가 희석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분의 한 2.1%가 희석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워런트라는 것은 저번에도 다시금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가 일단 행사됨에 따라서 지금 720만 주의 주가가 다시금 발행된다. 있는 주식에다 플러스해서 720만 주가 다시금 발행이 되니까 자, 아무래도 희석을 가져오죠. 그 희석이 2.1% 정도 희석이 된다는 겁니다. 720만 주가 늘어나면. 근데 오늘 장에서 빠진 폭은 10% 이상 많이 빠졌으니까 희석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D웨이브의 주식수가 얼마만큼 발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1분기 때 있죠. 그때 80밀리언 했던 것이 지금 현재 한 338밀리언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즉 말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4배 정도가 뛰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뛰고 있죠. 그래서 즉 말해서 계속해서 주식의 발행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돈은 버는 데는 없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아서 조달해야 되니까. 자, 거기다 뭐 워런트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준 거 있죠. 돌아오고 이러니까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 희석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2023년도 1분기 때 있죠. 똑같이 그때 200밀리언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것이 지금 현재 모습에서 347밀리언 정도 되고 있죠.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4배 정도는 안 되고 있죠. 아까 DAV처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한 1.7배 정도는 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일단 양자 주식들의 물량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리게티 한번 보겠습니다. 리게티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분기 때 있죠. 그때 129밀리언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커런트가 324밀리언까지 많이 올라왔죠. 즉 말해서 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던 것이 2.5배 정도 올라왔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리게티 정도가 2.5배가 올라왔고 아까 보셨듯이 D웨이브 있죠. 자, 그것이 4배 정도 올라왔다. 자, 그 다음 또 아이온큐 자체는 한 1.7배 정도 올라왔죠. 그만큼의 지금 이제 주식을 많이 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을 많이 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자, 우리가 EPS죠. EPS는 earning per share이죠. 한 주당의 순이익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earning 이익을 갖다가 주식수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주식수가 이 정도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아무래도 분모가 많이 있다는 주식의 수가 늘어나니까 EPS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EPS가 줄어든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EPS는 주가의 함수니까 주식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주식에 일단 지금 이제 많이 나타났던 그런 주식의 구조를 본다면 여기는 4배나 많이 지금 이제 형성되면서 주식의 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떨어질 확률이 많겠죠. 자, 하락이 할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 리게티, 그 다음 아이온큐. 요번에 DAV가 상당히 일단 주식을 많이 발행해서 자본 구조는 일단은 정확하게 해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주식수가 많았다. 자, 그렇다면 EPS가 줄어들면서 주가는 또 하락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요번에 일단 10% 정도 하락이 되고 있는 것이 자, 계속해서 너무 많이 발행을 하니까 보통 주식에 지금 이제 희석이 2%밖에 안 되는데 자,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10%나 하락되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지 않았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YTG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입니다. 자, 그때까지에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이온큐는 한 43% 올랐고, 그 다음에 D웨이브가 309%나 올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 리에이티가 183%나 올랐죠.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즉 말해서 D웨이브가 상당히 아이온큐보다도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309%나 올랐으니까. 자, 그렇다면 얘가 이만큼 아이온큐보다 많이 뛰었던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매출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때 있죠. 2025년도 3월 달에 그때 지금 이제 D웨이브 같은 경우는 한 15밀리언 정도 많이 뛰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이온큐는 7밀리언, 그 다음에 리게티가 1.47이었죠. 자, 그 다음에는 당시 일단 아이온큐가 20밀리언 정도 되고 있고 D웨이브는 3.1밀리언 정도 되고 있다. 리게티가 1.8이죠. 자, 그만큼 일단 이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매출이 많이 늘어날 때 주가가 많이 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주가의 희석도 있지만 매출의 증가가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자, 그게 따라서 그런 기대치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양자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세 업종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것을 보게 된 밸류에이션이 있죠. 그래서 EV 세일즈 포홀드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아이온큐는 지금 이제 233배수, 근데 지금 D웨이브 같은 경우는 502배수, 그 다음 리게티는 1700배수나 되고 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에서도 지금 아이온큐가 훨씬 더 저렴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성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있죠. 자, 그걸 보더라도 이건 101% 아이온큐는, 그 다음에 D웨이브는 48%, 리게티가 마이너스 5.12%입니다. 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지금 이제 저렴하고 성장도 많은 주식이 있죠. 자, 그런 것들 택해야 되겠죠. 결론은 아이온큐를 우리가 택해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양자 주식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들이 있는데, 자, 거기서 특별히 요번에 일단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죠. 향후 10년간의 미국의 안보 분야 관련해서 한 1조 5천억 달러 투입하겠다. 즉 2140조 원이죠. 거기서 본다면은 방위, 항공우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그다음 배터리란지 공급망이다. 여기서 양자 컴퓨팅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일단 우리 투자자의 날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도 마찬가지고 JP모건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있죠. 자, 그거 자체가 상당히 키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마르코 피스토이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 일단 아이온큐 이 회사 임원이 되었죠. 이 사람 자체 경력을 본다면 IBM 리서치에서 24년, JP모건에서 5년 반, 그 다음에 아이온큐에서 2개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IBM에서 양자 알고리즘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부분에 여러 가지 글로벌 책임자를 맡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JP모건으로 이직해서는 응용 연구,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이 양자 키 분배 부분에 글로벌 책임자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온큐에서 수 부자장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 특허를 한 647개 정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 IBM에서 함께 일하면서 내추럴 사이언스 이런 데 많은 논문을 썼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JP모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JP모건에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자,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JP모건에서는 ID 퀀티큐를 갖다가 아이온큐가 인수를 했죠. 그래서 2022년 함께 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JP모건이 매우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 어디냐면은 다른 분야인 양자 네트워크, 그 다음에 양자 보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 분야에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누구냐면은 JP모건이다. 양자 컴퓨팅이 아니고 지금 이제 양자 네트워크하고 양자 보안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JP모건은 PQC, 즉 양자 암호화뿐만 아니라 QKD, 양자 키 디펜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심층적인 보안의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JP
JP모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입니다. 이 보안이 뚫리면은 은행은 끝나는 거겠죠. 은행이 뭐 신뢰로 일단 일어선 기업이 은행인데 보안이 뚫렸다. 자, 그렇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킹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빕들도 여러 가지 은행들 다 거래하고 있는데 JP모건이 그나마 지금 안전하고 나머지 은행들은 뭐 해킹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이미 다이먼이 여기서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걸 아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보다는 네트워크, 양자 네트워크하고 양자 보안이다. 자, 여기다가 일단 심층적으로 갖고 가고 있는 것이 어디냐? JP모건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다이먼 회장이 이걸 알고 양자 컴퓨팅 부분에 돈을 갖다 쏟아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자기들의 회사의 사하라고도 관련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야가 요 분야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계속해서 아이온큐가 넓혀가고 있다는 거죠. 양자 컴퓨팅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발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아이온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르코 피스토이아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네트워킹이 보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 즉 아이온큐는 더 이상 단순한 양자 컴퓨팅 회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양자 기술, 스펙트럼이라든지 양자 컴퓨팅뿐만 아니라 양자 네트워킹, 양자 보안까지도 아우르는 회사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는 이미 암호를 갖다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비트가 지금 이제 큐비트 몇 개 더 필요하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Q데이라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누구든 누구의 공개키든 가져와서 그에 상하는 개인키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이를 통해서 공격자는 데이터를 해독하고 사용자는 사칭할 수 있다. 정말서 다 뚫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이 현재의 아이온큐 시장, 정말 양자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양자 컴퓨팅 공격에 더 이상 취약하지 않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솔루션의 기반은 단순히 수학적 과정에 거쳐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현재 사용되어 있는 암호화 방식 이런 것들은 공격자가 암호를 해독할 만큼 충분한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가정에 의존한다는 거죠. 연산 능력이 없다는 가정에 의존을 하는데 지금 이런 가정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근데 양자 컴퓨팅이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양자 컴퓨팅을 사용하면 공격자가 몇 분 안에 암호를 해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말해서 기존 컴퓨터라면 수조원이 걸렸을 것이고 양자 컴퓨팅 몇 분 만에 걸리지 않는다. 동시다발적으로 계산을 해나가기 때문에 몇 분 안에 걸리면서 다 털려버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쓰는 QKD 있죠.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 이런 것들의 준비라든지 측정과 얽힌 기반의 QKD를 모두 다가 지원하기 때문에 양자 보안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과거에 투 엔드포인트 사이 거리가 175km 미만이었다는 것을 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는데 자, 이런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 라이트싱 기술을 사용하면서 양자 중계기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 다음 카펠라의 우주 기술을 사용하면서 위성을 이용한 연결이 가능해졌다는 것들. 자, 그로 인해서 대륙을 가로지는 QKD를 사용해서 연결할 수 있게 됐다는 것들. 이런 것들 새로운 것은 아니고 중국이 이미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이미 증명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미국에서 이를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QKD가 필요한 이유는 수학적으로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 유일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공격자가 QKD로 구현된 양자키 교환을 깨려면 물리법칙을 깨야 된다. 근데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QKD의 또 다른 매우 바람직한 속성은 독점자의 존재를 갖다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를 위한 다른 기술은 이러한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다. 자, 그로 인해서 JP모건의 지금 이제 체이스에서 언급했듯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회사를 설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과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다. 더 이상의 기존 암호화 가지고는 의존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QKD가 필요하고 ID 퀀티키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걸 통해서 제이미 다이먼 이런 회사 사장이 아무래도 아이온큐 기술이라든지 특별히 일단 양자 컴퓨팅이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돈을 갖다 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자기 회사에 사활이 걸린 거고 특별히 스테이블코인 이런 데 가서는 아무래도 더욱더 암호화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퀀텀 컴퓨팅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돈이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길게 보신다면은. 그렇게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것들을 아셔서 좀 길게 보시면서 투자하신다면 더욱더 많은 수익이 나타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또 아이온큐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아이온큐는 이탈리아의 양자기술 국가전략과 협력을 하고 양자허브를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큐 얼라이언스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 데마시가 이야기했던 내용 보시기에는 아이온큐는 이탈리아가 양자 르네상스를 선도할 수 있는 조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물론 EU 전체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양자 협력을 통해서 방위, 농업, 자동차, 헬스케어 이르기까지 이탈리아의 주요 산업의 모든 분야를 가속화할 수 있는 양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Q 얼라이언스의 설립 자체가 이탈리아 양자기술 국가 전략 발표에 따른 것으로서 이 전략에는 여러 가지 초점을 맞춘 로드맵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국가 양자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것들, 두 번째가 산업용의 애플리케이션을 발전시킨다는 것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양자 인재를 개발한다는 것들, 그 다음 새로운 기술에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있다는 것들 배포 보장한다는 것들, 자,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숏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모습 속에 본다면은 저번에 일단 80불대 넘어갈 때 있죠. 그때부터 숏이 좀 거래량이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면서 한 17% 정도 현재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 50 미만으로 지금 이제 달려가고 있죠. 아직까지만 K라든지 T가 완전히 다 밑으로 빠진 건 아닌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일단은 빠지게 되면은 조금씩 우리가 들어가 볼 만하다. 그래서 60불대 근처라든지 60불대 밑으로 빠진다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뭐 단타 트레이딩이 아니라 길게 보시면서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직전 고점 라인 때 있죠. 요 라인 때, 그래서 54불대라든지 55불대, 56불대 그 정도 그 라인 때를 한번 보시면서 그 라인 때가 뭐 큰 폭으로 깨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만약에 엉망으로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게 되면 완전히 꺾이겠죠. 자, 그렇지 않는 한 주가 자체가 그렇게 완전히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60불 근처, 60불 밑에서부터는 조금씩은 담아서 길게 보시면서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